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치유연구소 소장 군맹서진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이죠. 태어나서 시작이 되면서 죽음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그 여정을 보면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은 아이 낳아 키우다가 늙으면은 죽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결혼하였다면은,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만 되는 괴로움이 있죠. 그거는 이제 자녀와의 갈등, 자녀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훌륭하게 잘 성장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의 뜻대로 성장해 주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은 이제 원수처럼 되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모와 자녀의 갈등,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처음 개발되었을 적에는 인생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렸었지요.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널리 전하려고 구민회관이라든지 또는 홍대 앞에서 인생 강좌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절에는 연예인 부부가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뭐 연예인이라고 해도 유명한 분들은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인생 강좌를 할 적에 그분들의 소개로 예술대학에 다니는 젊은 여자아이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좌 자체가 인생치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젊은 여자아이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죠. 고민이 무언가 물어봤더니 대인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조금 시간만 지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성공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 못하고 또 그렇게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런 이제 젊은 친구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그 친구를 진단을 해어 보니까는 그 문제는 이제 부모님한테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는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채로 초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랬더니 처음으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말을 걸고 선생님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한 번도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는 이 친구는 그들이 자기한테 주는 관심 그 자체가 큰 자극으로 받아들여지고 공격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뜻밖의 행동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 친구를 싫어하고 공격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에는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예술대학까지 다니게 되었던 거죠. 이 경우처럼 이 학생의 문제는 사실 부모님들의 문제이죠. 지금도 이제 그 부모님은 본인들의 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충분히 자기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부족함 없이 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은 업장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이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다 고쳐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요. 업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인도말 카르마를 갖다가 번역한 거죠.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크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하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명사형인 카르마를 갖다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지시다 그럴 수 있겠죠.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합니다. 신업, 구업, 의업이죠. 신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짓이니까 행동이에요.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짓이니까는 말이죠.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짓이니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컴퓨터로 네이버 사전에서 네이버 사전, 국어사전에서 업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요. 업장이란 불교 용어로서 3장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말과 동작 또는 마음으로 지은 악업으로 인해 생긴 장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업이죠.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곧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악업의 장애. 이런 소리가 이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업장의 정의이죠. 그런데 3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부처님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3가지 장애입니다. 첫 번째가 번뇌장이고요. 두 번째가 업장이고 세 번째가 보장입니다. 이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삼덕번뇌, 탐진치로 인해서 생긴 장애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보장의 준말이에요. 업보장을 줄인 것을 보장이라고 하죠. 업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업으로 지은 과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결과, 이게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악업의 결과로서 생긴 장애, 이게 보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는 이 보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장 소멸을 한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소멸할 수 있느냐, 또 어떤 분에게는 진단했을 적에 업장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업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지금 국어사전에도 잘못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내뱉은 말과 한 번 한 행위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뱉고 한 행위는 그거는 업보가 되는 거죠. 업보로 인해 생긴 장애,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업보, 보장은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장을 갖다가 업장으로 알고 있으니 당연히 업장은 소멸되지 못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입니다. 아까 제가 그 예로 들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 젊은 학생, 그 여학생의 문제점은 부모님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본인들은
충분히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키웠고 또 사랑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어머님의 무관심이 문제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무관심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로 생긴 장애를 고쳤더니 그 젊은 학생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왜 이거를 모를까요? 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나의 주변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은 업보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문제다, 우리는 헌신적으로 모든 걸 다 해왔다,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수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로 자녀 문제로 상담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홍보했더니 해외에서부터 전화 오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이에요. 잠깐 상담해 본 결과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어머니에게 푸름을 권유했더니 왜 우리 아들이 문제인데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도 따님하고 어머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고민은 딸이 아주 계속 그 시험만 준비한다고 합니다. 몇 년째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고 있고 합격도 못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계속 공부를 붙잡고 놓지를 않는데요. 이런 경우도 부모님의 문제죠. 그래가지고 따님이 아니라 먼저 어머니부터 이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문제인데 내가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자식들의 문제 상당한 것이 부모의 문제예요. 그 전에 두 아들을 둔 젊은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큰애가 초등학생이고 작은애가 유치원생인데 큰애가 작은애를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민이어가지고 그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상담도 해보고 하더라도 잘 안 나는다 이겁니다. ADHD라고 이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단도 받고 또 약도 먹고 뭐 거기 살아가는 거 다 해도 도대체 아들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문제는 보통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어머니가 먼저 이 프로그램을 해보시라고요. 어머니가 프로그램을 했더니 역시 아이의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였죠. 그분은 이 업장이 어머니 뱃속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이 업장이 생긴 원인이 어머니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싫어하는 아버지를 꾹 참으면서 관계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이는 내가 모든 걸 참아야 된다, 이런 식의 업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격은 활달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소심하고 모든 걸 누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들은 똑같이 자기 성격하고 똑같이 활발한 거예요. 어머니 성질을 닮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대단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갖다가 제약하게 되고
A를 위해가 애를 보호하겠다고 이제 자꾸 누르니까는 그 아이는 엄마는 나는 싫어하고 동생만 좋아해. 이러면서 동생한테 질투심을 느끼고 동생을 때리고 괴롭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적에는 부모님의 업장일 가능성이 무척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문제는 그냥 애들이 문제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 듣는 거는 억울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녀 문제는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님의 업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장성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계속 그 공부에만 매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니까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분인데 먼저 이제 어머님부터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업장이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아버님에게 프로그램을 하시라고 건의하였더니 아버님은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울산에서 두 모자가 찾아왔습니다. 고민은 아들의 우울증이었지요.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의 문제는 어머니도 영향이 있으니까는 반드시 두 분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성공을 해야지만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고 성공하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를 꾹 참으면서 해야 된다. 이라는 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봤더니 그 어머니는 부모님이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소녀 가장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집안일까지 책임져 가면서 스스로가 학교도 다니고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렵고 힘든 거는 다 참아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 그런 어머니의 업장이 아이들한테 이제 옮겨갔던 거죠. 이런 경우 어머니가 업장이 소멸이 되면은 아들 업장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문제가 있을 적에는 자신들은 하지 않고 아이들만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제가 권하는 것이 꼭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은 부모님의 업장이 주된 원인이니 먼저 부모님들의 업장부터 소멸시키시고 당신들도 편안한 삶을 사시고 또 자녀들의 미래도 밝게 열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업장소멸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죠.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모님들을 위한 그러한 업장소멸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죠. 아마 11월 7일 될 겁니다. 오후 2시에 여기 인생치유연구소 세미나실 여기서 이제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님을 위한 그러한 업장소멸 프로그램 설명회를 할까 합니다. 혹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 하신다면은 그날 오셔가지고
설명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자녀의 문제 같은 것도 상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 자녀 문제는 결코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있는 문제인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모르는 이유는 부모님들의 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녀 문제가 있을 적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시고 꼭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업장 소멸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